세계문화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를 지칭합니다. 인류가 일궈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들이 대부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 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을 네거티브 헤리테지 혹은 다크 헤리테지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집단 학살이 행해진 장소입니다. 1979년에 등재되었죠. 1945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폭파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이자 폭파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히로시마 원폭돔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96년입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헤리테이지를 세계문화유산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고 다시는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가감없이 드러내 교훈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에서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함도입니다. 2015년 일본은 군함도를 산업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등재 시도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처참했던 강제 노역의 역사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일본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네거티브 헤리티지란 걸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군함도가 가진 역사적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조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옥의 섬이라고 불리는 군함도는 강제징용 역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산업문화유산센터를 개설하자 모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군함도를 강제징용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제국주의 역사가 산업을 찬란하게 발전시켰다고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군함도는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취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군함도의 주요 건물이 올해 폭우로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벌을 받은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일본 현지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4일 공개했습니다. 신문은 기자를 급파해 직접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 30호동 아파트가 올해 내린 폭우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높이 17.4m의 7층짜리인 이 건물의 남쪽 4층에서 7층과 서쪽 6층에서 7층의 중앙 외벽과 기둥이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벽면 곳곳에도 균열이 생기고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광부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군함도가 소속된 나가사키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올해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분을 빨아들인 콘크리트의 무게 때문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시 측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부에서 붕괴가 진행돼 보수를 위해 발 디딜 곳도 없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복이 전혀 불가능하다. 당시 군함도에서는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사택과 초중학교 등 30동이 남아 있습니다. 1974년 섬이 폐쇄된 이후 대부분 건물은 내구성이 기대되는 기간인 60년을 넘겼습니다. 건물들이 연식이 오래돼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요미우리 신문 역시 완전한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광복 75주년이자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5주년입니다. 이 기사를 내보낸 곳은 도쿄신문입니다. 신문은 최근 한일 관계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역사관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면서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약속 파기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당시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당시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약속을 어겼다고 단언했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것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왜곡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자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동시에 옛섬 주민들의 증언 및 자료를 전시했습니다. 옛섬 주민들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조선인들의 강제노역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도쿄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함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차별대우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이 상당히 많다. 이런 다양한 기억 전체가 섬의 역사로서 가치가 있다. 신문은 이어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제철 등 전범 기업들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판결 이행을 뿌리치기 전에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어서 언론은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고 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5년이 지났어도 역사를 두고 상대의 발을 밟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일본 언론답지 않은 개념 발언입니다. 한편 일본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2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일본 정부는 17일 오전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4월에서 6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계절 조정치로 전기보다 7.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경제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이 1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한 연율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질 국내 총생산의 하락률이 가장 컸던 것은 리만 브러더스 파산 쇼크 때로 2009년 1월에서 3월에 기록한 연율 마이너스 17.8%가 최대 기록입니다. 따라서 리만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결론입니다. 게다가 일본 현지에서는 나흘 연속으로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누적 환자 수는 총 56,926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처음 1000명대에 올라선 일본의 일일 신규 환자 수는 이달 10일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1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지지율 역시 재집권 이후 최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